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곽영훈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부장님 어릴 때 네. 운동회 날 하필 비가 오고 소풍 가던 날 하필 비가 오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오후 되면 그치더라고요. 예, 오늘 테마주 네. 한번 열어볼 텐데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가지고 네. 왔습니다. 오픈해보죠. SK IT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왜 하필 오늘 상장을 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어쨌든 오늘 따상을 실패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오늘의 시장 분위기도 조금만 반영이 된 것 같지만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왜 이렇게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오늘 장중에 20%까지 급등을 했다가 네. 16만 500원까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 가지 증권가에서 시각은 요 정도가 적당하다 뭐 이런 말도 좀 많이 있는데요. 네네. 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궁금하거든요. 뭐 현재까지는 시장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16만 원 정도 같으면은 적절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 한 20만 원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분위기가 나와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대감이 상당히 컸던 거죠. 누구에 대한 기대감? SK 하이테크놀로지 내부 직원들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컸다는 거죠. 그래서 따상이 나고 또 상한가를 갔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많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공모주 청약에 또 참여하셔서 주식을 많이 받지는 못했어요. 못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역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SK 하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성장성이 앞으로 좀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5년까지 영업 실적은 2.9배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모 증권사의 조사 분석자 의견이 먼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그러한 자료에 대해서 일단은 신뢰감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주가에 대한 흐름은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변동성에 더 치중되어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지금 제가 차트를 데이터가 별로 없어서 네. 그냥 분차트로 좀 열어놔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싶은데요. 지금 현재 16만 원이지 않습니까? 요 정도 가격은요. 이때부터는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대신에 아무래도 많이 매수를 조금 하셨는데 밑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손절난 이런 부분을 적용시킬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은 2개월, 3개월 정도 좀 길게 잡고 16만 원 밑에서 분할해서 접근을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개별 종목이 아니고 뭐 그룹사에 또 자회사가 상장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투자하신 분께 좋은 어떤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이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이 정도 가격 미만대에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네. 자, 공모주 청약을 하시게 되면 공모주를 받지 않습니까? 받으시게 됩니다. 투자를 하실 때는 공모주 청약, 공모주를 받아서 신규 상장이 되는 시점에는 일단은 이익을 확정을 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처럼 또 새롭게 투자할 건지는 별개 개념을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이어서 생각하시면은 상당히 실망감이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추후에 어떤 종목에 대해서 진행하신다고 하면은 공모주 투자에서 실제로 받은 주식은 익절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신규 투자에 대해서는 별개 개념으로 생각하자는 패턴을 다시 한번 더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규 투자 말고 보유자 전략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수익을 챙겨 놓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 일단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워낙 좋다고 하니까 오히려 지금 관점에서는 신규 매수도 나쁘지는 않으나 대신 분할로 매수를 들어가자라는 의견까지 챙겨봤습니다. 오늘 긴급 진단이 필요해 보여서 SK IT 첫 번째로 살펴봤고요. 두 번째 종목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곽 부장의 갈테마 오픈합니다. 남심 공략, 블루오션, 남성 화장품 시장을 노려라. 굉장히 호기심이 가득한 주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게요. 이 중국 쪽에서 남자들이 화장품을 그렇게 많이 사용한다고 하죠. 사실 한국에서도 점점 관리하는 남자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은데 화장품 관련 이야기 해주실까요? 예,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아시는 분 집에 갔는데 자제분이 와서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얼굴이 되게 고운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피부 좋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메이크업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일반적으로 남성들 같은 경우에도 남성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트렌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중국도 마찬가지겠죠. 중국도 최근에 이제 발표에 의하면은 남성 화장품 시장의 규모가 원화 기준에서 2조 8,591억 원까지 성장을 하고 전망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18세에서 25세 남성들이 이러한 메이크업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고 화장품 하면 또 색조 화장품 이런 쪽에 또 관심도 네. 전반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화장품 섹터는 기존에 뭐 아모레 퍼시픽이라든가 코스맥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서서히 개별 종목들도 좀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주 한번 살짝 네. 살펴보고 가죠. 케이즈 네. 코스메틱도 오늘 올라가고 있네요. 네네. 한국콜마홀딩스, 신세계 인터내셔널, 리더스 네. 코스메틱, 한국 화장품 제조 네. 여기 없지만 말씀해주셨던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네. G 그리고 최근에는 부품주라고 해야 될까요? 이 플라스틱 통을 만드는 뭐 연우 이런 종목들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종목에 조금 주목을 하고 계실까요? 네, 여기 지금 화면에서 나와 있는 종목들 중에서 최근에 시장에서 언급되는 것은 제이준 코스메틱이라든가 리더스 코스메틱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시장의 조사 분석자들은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커버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좀 자료가 좀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고 아무래도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 좀 이렇게 리포트가 나오는 종목을 기준해서 삼으시는 게 좋아요. 아모레 퍼시픽. 역시나 대장주일까요? 일단 기준 삼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을 좀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가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쭉 추세 상승을 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분기 실적 좋았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 법인 쪽에 실적이 좋았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현재 지금 항공 관련해서 항공길이 열리지는 않았지만은 전반적으로 앞으로 또 이렇게 항공길이 열리게 되면은 이 화장품 업계에 또 이렇게 어떤 상승, 뭐 성장 이런 부분이 또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모레 퍼시픽을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면세 쪽으로도 좀 다시 회복이 되거나 경기 회복이 되면 좋아질 종목 중 하나가 화장품주다 이런 얘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지금부터 살펴보셔도 늦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모레 퍼시픽 혹시 어느 정도 선까지 바라보고 계신지? 기본적으로 추세 대응이 중요하고요. 목표가는 35만 원 잡으셔도 큰 무리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35만 원까지 간략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모레 퍼시픽이 조금 부담스럽다, 가격대가 부담스럽다, 아니면 나는 다른 종목도 좀 알고 싶어요 한다면 또 어떤 종목을 보고 아무래도 있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 보복 소비 관련해서 계속해서 갈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면세 채널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패션 채널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이 화장품 채널도 있었으면 좋겠다. 올인원이라 그러죠. 네네. 어떤 기업이 적합할까 생각해보면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뭐 긍정적으로 오래 들어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를 다 골고루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화장품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중국 쪽에서 성과가 견조하고 앞으로도 마진이 좀 크게 증가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죠. 면세점 수요도 회복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차트 흐름 가지고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좀 주봉상으로 좀 차트를 열어놨는데요. 느낌이 어떠세요? 괜찮죠, 그죠? 그래서 그동안에 쉬어가는 구간을 마무리하고 상방의 에너지가 분출되고 있는 첫 번째 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끈기 있게 대응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이렇게 아모레 퍼시픽과 신세계 인터내셔널 종목 이야기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올인원 중 하나가 또 LG 생활건강이 아닐까 싶어서 그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지금 LG 생활 건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근데 시장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거의 100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모레 퍼시픽이라든가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 쪽에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시장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의 관심을 함께 따라가는 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아모레 퍼시픽과 신세계 인터내셔널 종목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살펴봤고요. 갈테마 가라 곽영훈 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갈테마 가라와 함께 이슈앤뷰도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